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이제 내부에 소위 말해서 문제적 인간들 정리해 그렇죠.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찰을 망하게 한 인간들 예. 이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봉 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상시 문건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정윤회.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우병우 라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예. 아니 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그때 이 국기 문란 기밀 유출 예. 사건을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예. 일단 우병우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예. 그다음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면서 예.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을 쫙 심었단 말이죠. 심었죠. 심지어 국정원까지 보냈잖아요. 2차장, 국정원 2차장. 3차장. 2차장, 2차장인가? 2차장. 예. 자기 친구 보낸 거. 그렇죠. 2차장.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석수. 이석수 쳤지. 이석수 특명감찰관. 예. 그 부분도 또 치고 그걸 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짚어봐야 돼. 김수남이 이거 덮는 와중에 예. 이때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황교안. 어쨌든 여기도 빗나가든 네. 전공법으로 나가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국장 우병우 라인 대표직 안태근. 네. 자기 검찰국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안태근이 그래서 하여튼 안태근이 뭐 김수남한테 통화를 했든지 해서 어쨌든 윤갑근이가 그 팀 수사팀장으로 오죠. 예. 그렇죠. 윤갑근. 근데 이제 윤갑근은 조금 찍기다시라고 봐도 어쨌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6년 넘으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갑근은 찍게다시가 아니고 아니 우병우 수사를 망가뜨린 주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면 정범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갑근을 찍게다시라고 윤곽근을 무시했던 그렇죠. 무시했죠. 저는 반성하고 윤곽근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를 망가뜨린 장본인 윤곽근이잖아요. 전화 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 내역이나 최소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체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도 안 뺏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특검에 그러면 그 우병우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니까 깡통이었잖아요. 없었어요. 빵이었죠 빵. 자 이영렬도 중앙지검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십상시 문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봉근, 이재만. 야 우리 참 이게 블랙리스트 다 나온다 이제 이재만.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가.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원세훈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원세훈 재판이 있어 또. 그렇죠. 그때 그거를 방해했던 주역들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계속 간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김용곤인가요?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권. 거기 이미 나갔으니까. 그리고 황교안. 황교안.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 심어놓은 라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막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제 황교안, 우병우의 치세를 맞아서 잘 나가는 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들, 걔들이 그 동안에 그렇게 윤석열 욕을 했대. 그렇죠. 이제 끈떨어진 사람이니까 저건 조직의 적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고 버티길 잘했구나. 그럼요. 안 나가니 버티는 게요. 저는 윤석열 사실 종편에 제가 나간 게 딱 두 가지. 최동욱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를 하기에 그때 당시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윤석열은 제가 2003년도 잠깐 나라정금 사건을 같이 공동 변론한 인연으로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윤석열 변호사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태평양에서.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요. 한직의 여주지청 어디 그 지방에 고검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서는요. 사람을 안 봤어요. 인사도 안 해. 후배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게 박형철 같은 경우는 결국 사표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이라도 어리지. 윤석열 선배는 나이도 많은데 후배놈들이 딱 생가고 밥도 안 먹고 같이. 그럼 그래서 혼밥 먹었어? 그리고 혼자 막 또 폭탄주 만들어서 돌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근데 돌릴 놈도 술도 없고. 말술인데. 언제 자리 한번 만들었고 말술 한번 먹고. 근데 우리가 먹으면 이게 부적절한 건 아니야. 그게 윤석열을 왜 저는 이제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그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그만두면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냐. 예. 아니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유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의 공소 유지 이 부분이 힘이 들다. 그렇죠. 왜냐면 원세훈 그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후배들 보기에 검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남아 있어야 된다. 대부분 판사나 좀 깨어 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물 먹고 내가 뭐 여기 굳이 여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꽤 수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도 버티는 게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저는 그게 버틴 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파견을 제대로 된 수사 능력 있는 사람 파견을 받았고 그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국민의 촛불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촛불이 특검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이제 근원적인 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손볼 사람들 쭉쭉 나오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잠깐 있다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옛날로는 사정비서관이에요.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검찰을 속속 들여다볼 거 아니야. 다 알고 있고. 야, 검찰 떨고 있겠네. 그다음에 윤석열 선생이 그때 이제 지금 한 5년 동안 열사가 됐다 선생이 됐다 말려놨어. 5년 동안 고생을 한 거냐 한직을 돌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먹던 놈들이 다 알아요 지금. 이름이 적혀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머릿속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물론 이거 일반 검사들도 알아. 윤석열 머리가 또 비상해요. 그래요? 근데 사법고시 왜 이렇게 늦게 붙었대? 그 사법고시 갖고 그 사람의 머리나 능력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나처럼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그거는 일형의 한 기준이지. 한 시험에 불과한 거고. 근데 오늘 준비 많이 해왔어. 저는 1년 동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그 복잡한 나라종금 사건 같이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다 해왔는데 그냥 막 무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 게 특수부 검사로서. 문강배 변호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은 끈기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거는 탁월한 그 기획력이 있다. 이지아보다 기획력이 뛰어나요? 문강배 변호사는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지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보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상실험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국구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이게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에 감사원이 간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법대 나온 사람이야. 옛날에 윤석열 선생이랑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야. 누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원 출신. 감사원 출신. 누구죠 그게 이름이? 김종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 김종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말하자면 이 원세훈 댓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칼을 쥔 지금 라인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동안에 평검사 시절부터도 부장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눈치를 봤으면 봤지. 그렇게 무슨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깔아뭉개다가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름 그 포스도 있었고. 그리고 김수남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비슷해. 그리고 할 때 이게 이제 평검사한테 부장검사한테 갖고
선배님 이거 회의죠. 네. 이거 회의돼요. 이거 수사 회의죠. 그러면은 예. 그리고 다 밀려나갔다는 그럼.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투 칠 줄 알죠? 예. 뭐니면 화투에서는 광이 최고고 예. 동양사에서는 나이가 최고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손볼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아니 많죠. 예, 많지만 여기가 많은데 핵심적인 인물들. 그거 다 걷어내버리면 검사는 그런 건 아니, 이제 아니고. 그건 찍기다 쓰든 슬슬 그럼요. 걷어내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에 버금갈 만한 제약을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걷어내야죠. 예. 속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한편으로 우병우의 미션, 그 다음에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우병우의 미션이 아니라 윤석열의 윤석열의 미션,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해서 착실하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칼 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땐 또 언제든지 서초동 2명의 검찰 개혁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끝날 때 해봐. 해 빨리. 하나면 제가 그 수뇌부에서 고검장급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검사의 대화처럼 집단적인 반발이 있겠냐 하니까 자기는 100% 아니다. 절대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이 자, 정도 우선 되면. 그때하고 달리 예. 검찰이 셀러리맨화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됐고 자기 살 길 바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항명이나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집단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3기가 지금 검사장 될 순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뭘 기대하냐면 야 이번에 23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어 이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우회 쳐다보느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요거 바쁘지 무슨 지네들이 어디 누구를 규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막차라고 생각하잖아. 검찰 개혁되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조직이. 그러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해먹을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권을 보더라도 얘들이 지금 그렇게 못 묻힌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예전 서울시장 선거 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원수 외나무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미웠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다리 시그널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잊어버리셨을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 분. 근데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느끼십니까?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어제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뭐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의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 결국은 뭐 116명 있는 그러니까 거대가 아니라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뭐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 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여론조사 형태를 취하기로 했거든요. 예. 원래는 책임당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당원 명부를 당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립 후보들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중립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친홍 그리고 친박 그리고 중립 친홍도 친박도 아니다고 하는 중립 이 전체적 표심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대될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그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있는 몇 명, 이게 이게 숫자가 나오지 그럼 않습니까? 100으로 근데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뭐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그럼 남아 둘이 있는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네.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뭐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예.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네.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자 점사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뭐 사실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뭐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예.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뭐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부자가 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김성태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부족합니까? 생각합니다. 뭐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저희가 제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예.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홍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중립 근데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네. 로드맵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원내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에서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뭐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뭐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이제 후보가 아니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공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에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자리 한번 만들었고 말씀 한번 먹을까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 이게 부적절한 건 아니야. 그게 윤석열을 왜 저는 이제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그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그만두면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냐. 아니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유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의 공소 유지 이 부분이 힘이 들다. 그렇죠. 왜냐면 원세훈 그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후배들 보기에 검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남아 있어야 된다. 대부분 판사나 좀 깨어 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물 먹고 내가 여기 굳이 여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꽤 수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도 버티는 게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저는 그게 버틴 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 파견을 제대로 된 그 수사 능력 있는 사람 파견을 받았고 그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국민의 촛불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촛불이 특검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근원적인 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의지와 예.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손볼 사람들 쭉쭉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예. 변호사로 잠깐 있다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비서관, 예. 이게 옛날로는 사정비서관이에요.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검찰을 속속 들여다볼 거 그럼 아니야. 다 알고 있고. 야, 검찰 떨고 있겠네. 그다음에 윤석열 선생이 그때 이제 지금 몇 년, 한 5년 열사가 동안 됐다, 선생이 됐다, 난리났어. 5년 동안 고생을 한 거냐, 한직을 돌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먹던 놈들이 예. 다 알아요, 지금.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머릿속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물론 이거 일반 검사들도 알아. 윤석열 머리가 또 비상해요. 네. 그래요? 근데 사법고시는 왜 이렇게 늦게 붙었대? 그 사법고시 갖고 그 사람의 머리나 능력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나처럼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들 살고 있잖아. 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이제 내부에 소위 말해서 문제적 인간들 정리해 그렇죠.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찰을 망하게 한 인간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봉 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상시 문건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정윤회.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우병우 라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아니, 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그때 이 국기문란 기밀 유출 사건을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일단 우병우 있죠.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그다음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면서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을 쫙 심었단 말이죠. 심었죠. 심지어 국정원까지 보냈잖아요. 2차장, 국정원 2차장. 3차장. 2차장, 2차장인가? 2차장. 자기 친구 보낸 거. 그렇죠. 2차장.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석수. 이석수 특명감찰관. 그 부분도 또 치고 그걸 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짚어봐야 돼. 김수남이 이거 덮는 와중에 이때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황교안. 어쨌든 여기도 빗나가든 정공법으로 나가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국장 우병우 라인 대표적인 안태근. 자기 검찰국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태근이 그래서 하여튼 안태근이 뭐 김수남한테 통화를 했든지 해서 어쨌든 윤갑근이가 그 팀 수사팀장으로 오죠. 그렇죠. 윤갑근. 근데 이제 윤갑근은 조금 찍기다시라고 봐도 어쨌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6년 넘으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갑근은 찍기다시가 아니고 우병우 수사를 망가뜨린 주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면 정범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갑근을 찍기다시라고 윤곽근을 무시했던. 그렇죠. 무시했죠. 저는 반성하고 윤곽근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를 망가뜨린 장본인 윤곽근이잖아요. 전화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 내역이나 최소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체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도 안 뺏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는 일형의 한 기준이지. 한 시험에 불과한 거고. 근데 오늘 준비 많이 해왔어. 저는 1년 동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그 복잡한 나라종금 사건 같이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다 해왔는데 그냥 막 무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획력이 그냥 탁월해요. 그런 게 특수부 검사로서. 문강배 변호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은 끈기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거는 탁월한 그 기획력이 있다. 이지아보다 기획력이 뛰어나요? 문광배 변호사는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지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보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상실험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국구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이게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에 감사원이 간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법대 나온 사람이야.
옛날에 윤석열 선생이랑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야. 누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원 출신. 감사원 출신. 누구죠 그게 이름이? 김종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 김종호. 김종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말하자면 이 원세훈 댓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칼을 쥔 지금 라인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응? 그동안에 평검사 시절부터도 부장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눈치를 봤으면 봤지. 그렇게 무슨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깔아뭉개다가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름 그 포스도 있었고. 그 김수남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비슷해. 그리고 할 때 이게 이제 평검사한테 부장검사한테 갖고 선배님 이거 회의죠. 이거 회의돼요. 이거 수사 회의죠. 그러면은 그렇고 다 밀려나갔다는 거.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투 칠 줄 알죠? 예. 뭐니면 화투에서는 광이 최고고, 동양사에서는 나이가 최고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손볼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아니, 많죠. 많지만 여기가 핵심적인 인물들. 그렇다 다 걷어내버리면 검사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찍기다 시대는 슬슬 걷어내고. 특검에. 그러면 그 우병우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니까 깡통이었잖아요. 없었어요. 빵이었죠, 빵. 자, 이영렬도 중앙지검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십상시 문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봉근, 이재만. 야, 우리 참 이거 블랙리스트 다 나온다 이제 이재만.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가.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원세훈 재판이 있어 또. 그렇죠. 그때 그거를 방해했던 주역들.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계속 간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김영권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권. 거기 이미 나갔으니까. 그리고 황교안. 황교안.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 심어놓은 라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막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제 황교안, 우병우의 치세를 맞아서 잘 나가는 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들, 걔들이 그 동안에 그렇게 윤석열 욕을 했대. 그렇죠. 이제 끝떨어진 사람이니까 저건 조직의 적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고 버티길 잘했구나. 그거요. 안 나가니 버티는 게요. 저는 윤석열 사실 종편에 제가 나간 게 딱 두 가지. 최동욱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를 하기에 그때 당시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윤석열은 제가 2003년도 잠깐 나라정금 사건을 같이 공동 변론한 인연으로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윤석열 변호사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태평양에서.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요. 한직의 여주지청 어디 그 지방에 고등부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서는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인사도 안 해. 후배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게 박형철 같은 경우는 결국 사표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이라도 어리지. 윤석열 선배는 나이도 많은데 후배놈들이 딱 생가고 밥도 안 먹고 같이. 그래서 혼밥 먹었어. 그리고 혼자 막 또 폭탄주 만들어서 돌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근데 돌릴 놈도 없고. 말술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에 버금갈 만한 제약을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걷어내야죠. 속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한편으로 우병우의 미션, 그 다음에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우병우의 미션이 아니라 윤석열의 미션,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해서 착실하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칼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좀 궁금하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땐 또 언제든지 예. 서초동 2명의 검찰 개혁에 하나만 더 최고 전문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씨 끝날 때 해봐. 해 빨리. 하나면 제가 그 수뇌부에서 예. 고검장급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검사의 대화처럼 예. 집단적인 반발이 있겠냐 하니까 자기는 100% 아니다. 절대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지 이 자, 정도 우선 되면. 그때하고 달리 예. 검찰이 셀러리맨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개인주의가 됐고 자기 살 길 바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항명이나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집단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3기가 지금 검사장들 순서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심 뭘 기대하냐면 야 이번에 23기까지 검사장 인사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아, 이런 꿈에 24기, 부풀어 있어 25기. 이것들이요. 아. 그래가지고 우회 쳐다보느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요거 바쁘지 아. 무슨 지네들이 어디 누구를 규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막차라고 생각하잖아. 아. 검찰 개혁되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조직이. 그러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해먹을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권을 보더라도 얘들이 지금 그렇게 못 멈춘단 말이에요.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다.